메모리얼데이인 오늘 각타운에서 일제히 메모리얼데이 퍼레이드가 펼쳐졌습니다. 존 리우 전 뉴욕시 감사원장이 뉴욕주 상원의원에 공식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복수 국적자들이 미국 여권을 상습적으로 사용할 경우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은행 ATM 수수료가 치솟고 있습니다. 한 번 이용에 $5 50센트가 부과되는 곳도 있습니다. 1인당 공교육 예산 지원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곳은 뉴욕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은 미 순국 선열을 추념하고 나라 사랑의 자세를 가다듬는 메모리얼 데이입니다. 주요 타운에서 일제히 메모리얼 데이 퍼레이드를 가졌는데요. 주성훈 기자가 뉴저지 리치필드 타운에 다녀왔습니다. 힘찬 북소리와 우렁찬 나팔 소리가 휴일 아침을 깨웁니다. 재향군인들의 마침 밴드와 마살 행렬을 마중 나온 시민들도 연신 성조기를 흔들며 이들을 반갑게 맞이합니다. 이어지는 한국의 신명나는 풍물패 한마당. 리치필드에 위치한 뉴저지 한인 상록회도 행진대열에 합류했습니다. 호국 영령들의 숭고한 뜻을 되새기는 메모리얼 데이. 올해도 뉴저지 리치필드 타운에서는 군인과 소방관, 경찰관, 지역 주민 등 200여 명이 참가한 기념 퍼레이드가 펼쳐졌습니다. 안소니 수아레즈 시장은 조국을 지키기 위해 쓰러져간 호국 영령들의 뜻을 잊지 말자고 강조했습니다. We owe each of them the highest regard, respect and honor, and the assurance that their commitment to this nation's freedom will never be forgotten. On this Memorial Day, pause to reflect on just what has been given and sacrificed so freely so that freedom could ring across this great land. Thank you, God bless you, and God bless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퍼레이드가 끝난 직후에는 인근 한약마트가 제공한 불고기와 한식이 무료로 주민들에게 제공됐습니다. 남북전쟁 당시 사망한 군인들을 기리기 위해 지정된 메모리얼 데이. 이후로 제1차 세계대전을 겪으며 조국을 위해 희생한 모든 참전 용사들을 기억하고 나라 사랑의 자세를 가다듬자는 의미로 바뀌었습니다. 참가자들도 기념 퍼레이드를 펼치고 성조기를 흔들며 오늘 하루만큼은 나라 사랑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존 리우 전 뉴욕시 감사원장이 올해 치러지는 뉴욕주 상원의원 선거에 공식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현역인 토니 아벨라 주 상원의원과의 격돌에 한인들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주 열린 뉴욕주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올해 치러지는 뉴욕주 상원 민주당 후보로 공식 추대된 존 리우 전 뉴욕시 감사원장. 공천 다음 날 리우 전 감사원장은 퀸즈 베이사이드 전철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뉴욕주 상원의원 민주당 예비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리우 전 감사원장은 시의원과 감사원장 경력을 바탕으로 커뮤니티의 이슈 해결과 교육, 경제 문제 향상에 앞장서겠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I will fight tirelessly for a real minimum wage, for the rights of working people, for true women's equality, and for public schools, transportation, and health care. 리우 전 감사원장을 지지하기 위해 나온 100여 명의 정치인들과 지역사회 지도자들은 리우를 연호하며 그에게 거는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롱킴 뉴욕주 하원의원은 리우 전 감사원장은 이민자들이 대다수인 이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인물이라며 한인들의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우리 한인 커뮤니티만 아니고 우리 와이스톤 베이사 지역을 다 도와줄 수 있는 분은 존 리우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이렇게 나온 걸 너무 사람들이 아주 익사이팅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존 리우 전 뉴욕시 감사원장이 올해 뉴욕주 상원의원 출마를 공식 선언함에 따라 오는 9월 치러질 뉴욕주 상원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현역인 토니 아벨라 의원과 맞대결을 치르게 됐습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복수 국적자들이 한국에 입국할 때 반드시 한국 여권을 사용해야 합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미국 여권을 상습적으로 사용할 경우 국적 선택 명령이나 벌금형까지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천적 복수 국적자들이나 65세 이상으로 국적을 회복한 복수 국적자들은 한국에서는 한국 여권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일부 공항 입출국 시 이 같은 내용을 알지 못하거나 혹은 편의대로 여권을 제출했다가 통과가 지연되거나 승강일을 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실제 복수 국적을 회복한 65세 이상 한인들이 인천공항에 도착, 입국 심사를 받을 때 내국인과 외국인 줄을 살펴 임의대로 짧은 쪽을 선택해 해당 여권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입국 심사대 화면에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한 것이 표시됩니다. 때문에 내국인 줄로 다시 보내지거나 또는 처음 한 번이면 미국 여권으로 입출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미국 여권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 여권의 날인이 되기 때문에 주의해야겠습니다. 문제는 한국에 출생 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선천적 복수 국적자의 경우 해당자가 복수 국적자임을 밝히지 않는 한 몇 번이고 불법적 여권 사용이 가능합니다. 90일 이내 체류 시에는 미국 여권으로도 심사가 가능하지만 장기 체류 시 최초 1회는 허용되지만 재발 방지 각서를 쓰게 됩니다. 또 같은 일이 반복되면 국적 선택 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은행들의 수수료 부과가 점점 도가 지나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최근 10년 새 ATM 수수료는 86%나 껑충 뛰었는데요. 심한 경우 ATM 한 번 이용에 $5 50센트가 부과되기도 합니다. 은행들의 평균 ATM 수수료가 2003년 1.4달러에서 2013년엔 2.6달러로 10년 새 86%나 증가한 것으로 bankrate.com 자료를 통해 나타났습니다. 또 직접적인 수수료 인상뿐 아니라 그동안 제공하던 수수료 면제 폐지 등 간접적인 인상도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최근 CD은행과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타은행 ATM 이용 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건당 $2에서 2.5달러로 인상했습니다. 또 이달 초 CD은행은 타은행 ATM을 통한 계좌 이체 시 일부 고객들에게 제공하던 수수료 면제를 2015년 4월 30일 이후로는 제공하지 않는다고 통보했습니다. 특히 ATM 수수료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는 웰스파고 은행 고객이 체이스 은행의 ATM을 이용할 때입니다. 웰스파고 은행으로부터 2.5달러의 타은행 이용 수수료와 체이스 은행의 $3 비고객 수수료를 합친 5.5달러의 수수료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PNC 은행의 경우에는 체킹 계좌에 월 $2,000 이상을 유지 시 타은행 ATM 거래 시에도 수수료 부과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한인은행들도 고객 확보 방침으로 다른 대형은행보다 저렴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녀 키우기엔 뉴욕이 최고라는 사실이 다시 입증됐습니다. 높은 임금에 비해 높은 생활비가 다소 문제이지만 1인당 공교육 예산 지원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뉴욕주와 뉴욕시가 전국에서 1인당 공교육 예산 지원이 가장 높은 곳으로 또다시 선정됐습니다. 연방센서스국이 어제 발표한 공교육 재정 보고서에서 지난 2012 회계년도 기준 뉴욕주는 주내 초중 고등학교 재학생 1인당 평균 19,552달러의 공교육 예산을 지출하는 것으로 파악돼 전국에서 1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전국 평균은 1,608달러입니다. 하지만 뉴욕주는 전년도 19,770달러보다는 다소 줄어든 것입니다. 주별 순위로도 2년 연속 최고 자리를 지켰습니다. 다음은 워싱턴 DC가 2위, 이어 알래스카가 17,390달러로 3위, 뉴저지는 17,266달러로 4위, 5위는 커네티컷이었습니다. 반면 전국 최하위인 51위는 유타주로 1인당 공교육 예산 지원이 6,206달러에 불과했습니다.
있습니다. 등록생 규모를 기준으로 전국 100대 학군 가운데 공교육 지출 예산이 가장 많은 곳도 지난해에 이어 뉴욕시가 2226달러를 기록하며 1위에 자리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매매가 늘고 가격이 오르는 것이 현재 주택 시장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퀸즈 지역 아직도 깡통 주택이 8채 중 1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업체 질로우닷컴이 최근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올 1분기 퀸즈 지역의 깡통주택은 총 26,517채로 전체 주택의 12.1%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수치는 지난 2011년 2분기와 비교하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퀸즈 지역 깡통주택 비율은 2012년 들어 19.4%로 떨어진 후 2013년 14.3%로 매년 큰 감소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서프라임 사태 이전에 기록했던 깡통주택 비율보다는 여전히 2~3배가량 높은 수치로 부동산 시장의 회복세를 더디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뉴욕시 5개 보로 중 깡통주택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9.3%를 기록한 브루클린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맨해튼과 스태튼 아일랜드가 각각 10.8%를 나타냈습니다. 반면 브롱스는 무려 19.5%로 주택시장 상황이 가장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 전체 평균 깡통주택 비율은 15.7%로 매분기마다 꾸준히 2~3%포인트씩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애연가들에게는 반갑지 않은 소식, 스모커들이 설 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죠. 앞으로 뉴저지 바닷가나 공원에서 신선한 공기를 만끽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더욱 깨끗한 환경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뉴저지주 해변과 공공공원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될 전망입니다. 어제 뉴저지주 상원소위원회에서는 해변과 공공공원 흡연을 금지하는 금연법 개정안을 찬성 8표와 반대표 없이 기권 1표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이미 지난달 주 하원에서도 통과된 바 있습니다. 이젠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의 서명을 거쳐 이변이 없는 한 빠른 시일 내에 발효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해변과 공원 등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실내 흡연 금지 법안과 같은 금액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첫 번째 250달러, 두 번째부터는 500달러에서 최고 1000달러까지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법안 시행으로 공원 등에서 담배를 피우지 않게 되면 환경에도 좋고 이곳을 많이 찾는 어린 청소년들이 담배를 접할 기회도 자연히 줄어들게 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한편 지난해 팰리세이스 파크에서 공공장소 금연 조례안이 채택된 바 있으며 리치필드, 레오니아, 클로스터, 테너플라이 등에서도 유사한 금연 조례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